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여름방학 생명과학 1 유전 특강 OT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되었는데요. 이거 찍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올해 좀 특별하게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올해 좀 유독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로 삼으라고 제가 이렇게 올해만 특별하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얘기는 없고요. 그러니까 막 중요한 얘기는 엄청 중요한 얘기다. 뭐 꼭 들어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여름 방학 동안 제가 무엇을 가르칠 거고 저는 어떻게 가르칠 거고 뭐 제 어필 잠깐 하고 뭐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 그냥 이렇게 잡다한 소리 하면서 찍을 것 같아서 조금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막 각 잡고 들으시지 마시고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딴짓하거나 뭐 쉬는 시간에 잠깐 이렇게 보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심심하신 분들은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상이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계기로 삼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제 수업을 이미 듣기로 결정한 학생들은 믿고 가도 되겠구나라고 좀 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뭐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뭐 유전이 어떤 과목인가,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가르칠 건지 진도 같은 거 소개하고, 3번은 이제 뭐 약간 제 어필 타임이죠. 그냥 뭐 제가 강의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런 거 소개할 거고, 4번은 공부법 잠깐 말할 거고, 5번으로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유전은 어떤 과목인지부터 소개를 짧게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수능,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교는 뭐 세화고, 세화여고, 그리고 뭐 작년까지는 상문고도 있었지만 뭐 이렇게 세 개 학교잖아요, 크게. 그런데 이 세 학교 모두 굉장히 내신이 어렵게 나옵니다. 유전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내신 킬러 문제가 수능 킬러 문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제가 상문고 출신인데 제가 그 고2 때는 1컷이 막 70점대에서 잡혔거든요. 유전이. 그 정도로 이제 어렵게 냅니다. 이 강남 8학군 학교에서는 다 유전이 어렵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2 공부를 하실 때 뭐 완자 이런 거 풀면 절대로 안 되고요. 최소 수능 정도의 레벨로 내신을 대비해야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러분들 학교 내신은 수능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수능식으로 가르칠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고3 되면 국어 수학하느라 탐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최대한 저랑 이번 여름방학 동안 최대한 유전을 잘 마무리해서 나중에는 그냥 수월한 그냥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강의 목표고요. 뭐 아마도 어, 이제 제 데이터 경험상 이번 여름방학에 여러분들이 유전 공부하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생명과학 1을 수능으로 선택하신다면 그 수능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즌이 바로 이번 여름방학입니다. 고2 여름방학. 이때 유전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요. 고3 때 안 합니다. 고3 때는 수학만 하지. 국어 수학만 하니까. 아무튼 잡다한 소리가 그래서 이제 수능을 보는 거다.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암기가 뭐 3대 7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건 그냥 임의로 잡은 거고요. 제 체감입니다. 그래서 뭐 염색체가 뭐냐, 뭐 가계도 4원칙, 뭐 DNA 6개명 뭐 이런 거 다 외우는데 처음에는 이제 암기가 좀 많다 싶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실제로 수능이나 내신에 시험에 출제되는 비율은 대부분이 계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배 학생이라면 독학으로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게 사실은 생명과학이지만 유전은 암기라기보다는 확률 계산, 경우의 수 계산, 케이스 분류, 뭐 퍼즐 푸는 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수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독학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뭐
뭐 저한테 수업을 듣던 아니면 뭐 다른 학원을 가던 뭐 인강을 듣던 어쨌든 사교육의 힘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드린다. 그런 과목이고요. 만만하지 않은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공식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6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단원이고 오른쪽 보면 이제 수능에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수 평균적으로 어떤 몇 문항이 출제되는지를 담았습니다. 종합하면은 수능이 이제 20문제거든요. 생명과학 원의 경우 20문제 중에 6, 7문제 정도가 유전에서 나온다. 많이 나오죠. 한 30% 나오는 것 같은데, 그지? 그리고 이 특징 자체가 과목이 이제 누적됩니다. 예를 들면 2단원 세포 분열을 모르고 3단원 단일인자 유전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뭐 4단원 다인자 유전을 모르고 5단원 가계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안 풀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대충 넘기면은 뒤에 단원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앞에 거를 재미없다고 이제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점점 누적되기 때문에 세포와 염색체, 세포 분열 이쪽 파트에서 이미 세포 분열 파트에서 이미 그 무너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고비를 한번 넘기시면 그나마 유전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이번 수업 때는 이 빨간색 박스 안에 들어간 범위를 다룰 겁니다. 비분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이게 뭐 굳이 비분리까지 다룰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2학기 기말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가계도까지만 다뤄도 충분하다. 어차피 여러분 미적도 해야 되니까 유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분리 빼고 해도 선행학습 효과는 충분할 겁니다. 특강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할 거예요. 여기 이제 등급 컷을 소개해 드릴 건데 짠 보시면은 이제 올해 육모랑 최근 3개년 수능 등급 컷을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42, 45, 47, 42, 뭐 대충 40점대 중반 정도에서 잡히죠. 이 등급 컷이 결국에는 유전에서 킬러가 몇 문제 나왔냐로 결정된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 2023년도 수능이죠. 제가 이제 고3 때 현역 수능이었는데 이때 생생합니다. 진짜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이때 유전에서 3점짜리 킬러가 2문항 나왔고요. 2점짜리 킬러가 1문항 나왔습니다. 그럼 몇 점이죠, 킬러가? 총 8점을 차지하죠. 그럼 50 빼기 8 하면 42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컷이 42점입니다. 그러니까 킬러 다 줄 거 다 주면은 1등급 컷 딱 뜬다는 얘기예요. 이제 2025년 수능 같은 경우도 가장 최근 수능인데 유전에서 3점짜리가 킬러가 2문항 나왔습니다. 2점짜리 킬러는 없었어요. 그러면은 1컷이 44점 정도에서 잡힐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44점인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1점 올려서 45점을 1등급 컷으로 잡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유전의 킬러 문제가 결국에는 등급 컷이 될 만큼 생명과학 원 전체에서 유전은 그냥 핵심입니다. 유전이 없는 생명과학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뭐 근수축 막전이 혈액형을 저랑 이제 겨울방학 특강 때 배웠는데 그 친구들은 존재감이 유전에 비해서는 진짜 없습니다. 유전을 배우고 나면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 친구들. 아무튼 그 정도 약간 겁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전 어렵다. 이제 코난이 나오죠. 갑자기 코난이 왜 나오느냐. 저 나름대로 이제 뭐 여러분들 이해를 좀 재밌게 하려고 비유를 하나 했는데요. 유전을 푸는 것은 마치 사건 현장에 도착한 탐정과 같다. 이게 무슨 소리냐? 네 가지의 특징을 제가 써봤어요. 유전의 네 가지 특징들을 이제 여러분 코난 극장판 다 보신 적 있죠? 이 코난에 대입을 한 겁니다. 첫 번째로 정보의 양. 유전 정보량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코난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어. 그러면은 피해자가 쓰러져 있을 거고, 뭐 안경이 있을 거고, 저기 뭐 명함이 흩뿌려져 있을 거고 정보가 많잖아요. 한두 가지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 비유전에 비해서
조건 자체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보의 비선형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면 코난도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단서가 맨날 안 알려주다가 맨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전도 똑같아. 이제 뭐 1번 조건, 2번 조건 쭉쭉쭉 해서 맨 마지막 줄에 뭐 5번 조건까지 쓰여 있어. 그러면은 우리 인간인지라 당연히 1번부터 5번 순서대로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근데 1, 2, 3, 4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순서대로 풀리게끔 설정하지 않은 거죠. 출제자가. 그래서 다섯 번째 조건, 맨 마지막부터 역으로 해석을 해야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정보가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방탈출처럼 풀리는 게 아니라 순서를 여러분들이 잡아내셔야 돼요. 그것도. 그래서 어렵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귀납적 추론.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 유전은 그냥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귀납적 추론만 없었어도 유전이 굉장히 쉬운 단원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뭐 예를 들면 그냥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제 근수축이나 막전이는 제가 최대한 논리적으로 푸는 거를 추천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유전은 꼭 논리적으로만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x가 뭐 10 이하의 뭐 짝수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비유전, 뭐 근수축이나 혈액형 이런 거는 추가 정보를 반드시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x가 10 이하의 짝수라고? 그러면은 2, 4, 6, 8, 10 다섯 개나 있는데 이 중 문제를 어떻게 알아? 이거 일일이 해보는 거는 너무 노가다 같으니까 분명 다른 정보가 있을 거야 하면서 막 찾으면은 다른 정보가 실제로 딱 나와요. x가 제곱수라고? 4겠네. 4밖에 없겠네. 이런 식으로 풀리는데 유저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2, 4, 6, 8, 10을 5개의 케이스를 싹 다 대입을 해야 풀리는 게 유일한 풀이법인 경우도 있고 굉장히 이제 노가다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논리적으로만 풀리진 않고 어떨 때는 이렇게 노가다를 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과목이다. 할애되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보의 퍼즐한데 이거는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줄글로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어요. 근수축이랑 막전이 때 줄글로 이제 조건이 주는 게 아니라 표, 그래프, 그림 이런 것처럼 시각적인 자료로 정보를 많이 주기 때문에 뭔가 퍼즐을 푸는 센스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이런 특징 말씀드리려고 넣어둔 겁니다. 보시면은 실제로 작년 수능 문제에서 오답률 탑 4를 나타낸 거예요. 이제 네 문제가 당연히 다 유전이겠죠.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이게 겁주려고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실제로 어렵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막전이 근수축이랑 완전 다릅니다. 출제자의 의도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트렌드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봐서는 당연히 수능을 만점 받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다른 여러 가지 유형들도 풀어봐야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챕터 1은 그냥 여러분 겁주려고 유전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과목이니까 반드시 뭐 제 수업을 들으라고는 안 하겠지만은 사교육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강이든 학원이든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 커리큘럼 및 진도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는 이제 7월 17일에 개강을 하고요. 목요일에 8월 24일에 종강을 합니다. 그래서 총 6번의 수업. 제가 아마 작년이랑 비슷하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일요일은 2반이 될지 1반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거고 작년에 이제 월요일 고3 수업도 있었지만은 올해는 고3 수업은 안 하니까 그렇게 4일만 출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 수업이고요. 근데 여기 진도 계획 보시면은 뭔가 이상한 게 있죠. 0주차가 있습니다. 0주차. 이게 뭐냐?
이제 저는 유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암기가 일부분 있고 계산이 대부분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암기 부분을 사실 저희가 정규 수업 때 대면으로 우리가 2시간 동안 하기에는 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봅니다. 그거는 그냥 집에서 혼자 암기해도 되는 거를 굳이 우리가 이게 귀한 시간 내서 직접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할 때 그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여러분들 개강 전에 이제 온라인 강의로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언제 업로드를 할 거냐면은 개강 일주일 전인 7월 11일에 업로드를 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뭐 영상 하나 정도는 봐오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영상 길지 않습니다. 한 2시간은 안 넘을 거니까요. 그냥 이제 뭐 필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뭐 자료도 없고 그냥 틀어놓고 이해만 해오시면 됩니다. 암기만 해오시면 돼요. 제가 강의에서 짚어드린 부분. 그래야 우리가 첫 대면 수업인 1주차 때 바로 핵상 분석을 이해할 수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저는 누적되기 때문에 0주차 강의를 안 듣고 오시면은 1주차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그 문자로 이렇게 뭐 학생분들이던 어머님 분들이던 다 공지를 할 테니까요. 0주차는 꼭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부분이 하나 더 있을 수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플러스 시험. 이 강의 방식에 시험이 있는데 3주차랑 6주차에 이거는 살짝 스포를 했지만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운영입니다. 강의 운영은 일단 제 교재로 하고요. 당연히 신기해 저희 1권 배웠죠. 신기해가 뭐였어? 이제 유치하긴 하지만은 신요섭의 기출 뭐였냐? 나도 기억 해석론이었나? 그거였지. 아무튼 기억이 나도 안 나는데 맞을 거야. 이제 2권입니다. 유전이고 08년생분들 내신 대비 혹은 07년생분들 수능 대비 둘 다 목적을 담아서 둘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최신 문제 다 넣어놨고 올해 6모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 교재랑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고 강의는 이제 대면과 비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대면은 그거 0주차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상 못 푼 일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계획에 따라서 한두 문제 정도 매주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 강의를 업로드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복습 영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유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제 대면 수업 때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주차 때. 안타깝지만은 이제 올해부터는 복습 영상을 업로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회의해서. 마지막으로 시험인데 요거는 이제 복습 테스트랑 정기고사가 있다.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주 이 시험을 보자,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하면은 매주 수업 시작 5분에서 10분 정도 복습 테스트를 저는 항상 봅니다. 여러분 겨울방학 때는 항상 안 봤죠? 근데 이제 여름 유전 특강은 매년 제가 해오고 있거든요. 복습 테스트를.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4주차 때 중간고사를 볼 거고요. 7주차 때 기말고사 볼 겁니다. 그래서 뭐 퍼센트가 저렇게 야무지게 여러분 내신 마냥 저렇게 들어갑니다. 합산해가지고 성적 상위 뭐 몇 프로, 15%? 뭐 학생들은 제가 이제 따로 명예전당이랑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원에 이렇게 그 뭐야 빌보드 그런 것도 붙일 거고요. 선물도 이제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상한 게 있죠. 성적 통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뭐 여러분 학교 성적표처럼 생겼죠? 학교 성적표가 아닙니다. 보시면은 담임교사가 이름 이상해 제 이름이 적혀 있죠.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유전 특강 끝나면은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성적 통지표를 제가 드릴 겁니다.
보시면 등수까지 자세히 적혀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 안타깝게도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성적을 수합해서 데이터에 저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 내에서 뭐 100명이라면은 1등부터 100등까지를 쫙 이제 등수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희 특강이 끝났을 때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제 성적을 등수를 저렇게 드려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83명 중에 6등 했네요. 굉장히 잘했죠, 그죠? 이 친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잘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성적표까지 배부를 해드리니까 정말 열심히 하죠, 여러분. 이 뭐 이제 뭐 그냥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나이일 때는 저 같은 선생님이 없었어요. 굉장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이런 거 성적표 만든다고 뭐, 뭐 추가 수당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학습 환경을 위해서 오로지 제가 그냥 다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봉사? 뭐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만큼 진심이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제 그 말이 안 나온다. 여름 방학 때 열심히 저를 따라와 주시면은 반드시 성적 향상 제가 보장 드릴 거니까요. 열심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특징은요. 위에 보시면은 신유섭의 철학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진짜 저는 이 생각은 고3 때부터 변해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수능이든 내신이든 만점을 받으려면 무조건 문제 푸는 기계가 되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보면은 그냥 그냥 어떻게 풀지 바로 빠바바박 머리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그냥 기계처럼 풀면 돼. 뭐 당연한 소리를 하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시행착오를 굉장히 겪었고요. 그 시행착오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소한으로 줄여드릴 거니까 진짜 뭐 사실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무튼 강의 특징은 뭐냐? 저는 이제 그 시험을 유전을 푸는 데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문제 독해 및 분석입니다. 문제를 딱 읽고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지? 조건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그냥 가볍게 쓱 훑는 거예요. 인식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풀까? 하나하나 본 다음에 머릿속으로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건가? 이렇게 풀까?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제 측정이 끝났다면은 세 번째, 손으로 직접 계산하는 겁니다. 뭐 확률을 계산하던 아니면 유전자형을 표시하던 이제 손을 굴리는 과정이죠. 그래서 답을 얻는다.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 독해 및 분석 보시면은 1과 3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유전자형이 DDTT인 사람과 같은 확률 16분의 9이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건이지 아직 정보화가 되지 않았다고 저는 표현을 해요. 정보화가 됐다라는 것은 한 줄로 간결하게 이 두세 문장의 이 정보가 핵심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지 그거를 저는 해석을 해야 정보화가 됐다라고 보고 아직 이런 날것의 조건들은 그냥 조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딱 보자마자 그냥 머릿속으로 대충 쓱 읽으면서 확률 뭐 16분의 9 케이스 분류 곱하기겠네. 뭐 이거 2023학년도 9월 뭐 57번 같은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여러 가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독립이고 16분의 9는 무조건 4 곱하기 3, 4 곱하기 3이고 모두 우성 하나씩 포함이니까 케이스 대입해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더 이상 머릿속으로 안 그려지네.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머리에서 막 과정이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풀지를 마인드맵을 쫙 펼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계산을 해서 조건을 결국에는 정보화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저 두세 줄의 엄청 긴 문장을 DTE 순으로 우성이구나
라는 하나의 정보로 간결하게 딱 바꾸면은 이제 조건이 정보로 된 겁니다. 이 과정을 한 문제에서 한 4-5번 거치면은 정보가 4-5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유전 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죠. 제 강의의 목적은요. 이 3가지의 단계 중에 고민하기의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고민하는 시간이 거의 80%를 차지할 수도 있고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애초에 제 철학 자체가 문제 푸는 기기가 되는 거잖아요. 고민하는 시간이 없이 그냥 기계처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 거 아니야. 저랑 여름방학 동안 이 과정을 계속 연습할 겁니다. 물론 무지성으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출문제, 수능에서의 그런 출제 요소들을 엄청 자세하고 분석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오시면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제가 다 떠먹여 드릴 테니까 그냥 시키는 것만 하시면은 무조건 수능 1등급 만점 무조건 가능하니까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민하는 시간 최대한 줄이고 문제 푸는 기기가 되자가 저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 9구단 외울 때 9, 7 하면은 9 곱하기 7 하면 뭐지? 이 생각해요? 그냥 기계처럼 9, 7, 63 그냥 기계가 됐잖아. 유전도 그렇게 똑같이 하자고요. 그럼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개념 설명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겨울방학 때는 제가 그냥 필기하라고 했었죠. 죄송한 말이지만은 그때는 솔직히 좀 귀찮아서 여러분들에게 집중력도 끌어올릴 겸 저도 귀찮을 겸 이제 그렇게 했는데 유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저는 정말 여러분들 아기 다루듯이 하나하나 다 떠먹여줘야 되기 때문에 친절하게 개념 설명을 앞에 다 깔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이 파트, 기출문제랑 사설문제랑 이런 거 제가 나름대로 저는 아시죠 여러분? 그 경험하셨겠지만은 절대로 그 연도별 혹은 그냥 문제 번호별로 넣지 않습니다. 제가 다 수업 유기적인 구성을 짜고 그냥 이 흐름에 맞게 문제를 배열합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이렇게 유의미하게 유기적인 흐름을 구성해서 배열을 했으니까요. 문제 퀄리티도 굉장히 좋을 거고요. 흐름이. 표지는 적게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저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지는 사실 바꾸려고 해요. 그냥 아직 초기 디자인이고. 그래서 2권이다. 여기서 조금 더 어필을 들어가자면은 제 교재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섭쌤 스팁이라고 그냥 나름대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이나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팁 이런 거를 적어놨고요. 문제에서는 모든 문제에 코멘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대문자 개수가 0이라는 것은 엄청난 힌트이다. 다소문자로 채워주면 된다. 하나 주의할 점은 이런 걸 잘 따져주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유전을 처음 공부했을 때 느꼈던 어려움들 그리고 제가 지금 05, 06, 07년생을 싹 다 가르쳐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저한테 질문했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공통적으로 유전을 처음 가르칠 때 애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구나 싶었던 거를 다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시행착오를 줄여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장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공부법인데 이 공부법은 사실 유전을 가르친 다음에 설명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일단 지금은 말고 저희 마지막 종강 날에 구체적으로 조금 자료 배포하면서 앞으로 향후 이제 고2를 넘어서 내신을 넘어서 고3 수능까지 유전을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그런 거를 잠깐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거는 오늘 말고 저희 8월 말에 제가 따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0분이 되어 가는데요. 제 강의 목표는 출제자의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준다. 이게 저의 최종적인 목표고요. 실제로 제 수업을 들으시면은 그냥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였나가 아니라
정말 이 문제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재미있는 요소를 넣었을 수밖에 없구나. 그냥 보이는 시야가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냥 여러분 대충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최대한 뭐 안타깝지만 모두가 내신 1등급이 될 수 없잖아. 하지만은 모두가 수능 1등급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수능 1등급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제 약간 버킷리스트 중 하나고요. 실제로 이제 수능 끝나고 저한테 연락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뭐 유전 특강이 많이 도움이 됐었다. 이런 친구들도 많아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저는 단순히 그 문제집 번호 순서대로 개념 설명하고 그냥 문제 푸는 그런 뻔한 강의를 하고 싶지 않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기적인 흐름을 제가 다 구성해서 정말 고뇌하면서 이렇게 수업 구성을 했으니까 열심히 들으시면은 감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만족하실 겁니다. 만족하실 거고, 이제 05, 06, 07년생 그리고 이제 08까지 유전 가르치게 됐는데, 여태까지 가르치면서 쌓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말 해가 거듭할수록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점점 더 줄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 왔고,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더욱 더 시행착오를 줄여서 최대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미래의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긴 하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아마 유전을 가르치는 거는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 만큼 모든 것을 전수하고 떠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고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올려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혹시 내가 유전 특강을 여름방학 때 신효섭 쌤 거를 들을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 들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외부 요소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뭔 말인지 알죠?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물리화학은 무조건 들을 건데 생명을 들을지 말지가 고민이다. 그거는 진짜 고민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물화생지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러니까 뭐 다른 선생님들을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제가 이제 자신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그런 의도고요. 물화생지 중에 가장 들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게 이번 제 유전 특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7월 11일에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그 프리 유전 듣고 저희 7월 17일부터 좋은 얼굴로 직접 만나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신효섭이었습니다. 나중에 봅시다.